당에서 변호사 비용을 또 지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혈세로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변호사 비용을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댈 수 있는 것인가,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듣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민주당과 일치화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일인 겁니다. 그리고 뭐 400억 넘는 선거 보존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도 현실적인 당의 큰 손해고,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결국 민주당의 사건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로펌을 자처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방탄자금이 되고 당원들이 낸 당비는 변호사 비용이 될 판입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신의 반열까지 올려놓는 등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 민생국회로 되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로펌이 되겠다는 뜻이냐 이런 반발이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 당에서 돌려내야 되는 예산이 434억 원가량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변호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친명계 한 의원과 대화를 했는데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당 예산 434억 원 반환은 연좌제 금지이고 또 정당주의에도 안 맞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아마 위헌 소지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비로 변호사비를 지원해야 하고 이해 당사자인 당이 이재명 변호에 보조 참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송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요.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 혈세로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을 하려고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모님 팀을 넘어서 이제는 뭐 민주당 전체가 아버지 팀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런 것은 실행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1990년부터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 그 법인의 돈으로 개인의 변호사비를 지출하면은 그것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냐면 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해서 적법한 업무 수행을 한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2006년부터 판례가 쌓여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사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혹은 뭐 수사 같으면 무혐의를 받는 경우에만 변호사비를 지출하는 것이 적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저건 실행하는 순간 민주당이 범죄를 단체로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역시 매우 확립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선거법 위반 같은 걸로 재판을 받게 되면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문의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무죄를 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으로 지출이 가능하지만 네. 무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하는 순간 정치자금 부정사용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제가 좀 반론을 좀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서 뭐 법률적인 부분을 잘 말씀을 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에는 이 국고 보조금을 받는 이 그 계좌가 따로 있고요. 또 당비가 당원들이 그 십시일반으로 내는 당비를 받는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지출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 국비로 그 국고 보조금을 받는 계좌에서 지출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금 문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안 될 때 당비 계정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을 구해 보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라는 것이 네. 개인의 자격입니까? 당의 후보입니다. 당에서 적법하게 이 후보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당이 후보가 어떤 그 위법한 사안이 생겨서 당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434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럼 당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에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여전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임기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만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도 같은 논리로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려서 상당히 섬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당비로 지출해도 횡령입니다. 그게 1989년, 90년부터 쌓여있는 대법원 판례라는 거예요. 법인이나 단체의 돈으로 그 회사 대표, 개인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법한 업무 수행이 아니잖아요.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되지 않으면은 그 변호사비를 정당의 돈으로 지출해 주는 것 자체가 횡령죄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걸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고 민주당에서 강변하는 순간 지금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깨집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당선 목적이 없고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모순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후보가 그 후보 자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후보의 자격이라는 것은 당에서 부여한 자격입니다. 그리고 후보가 그 자리에서 그 어떤 발언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과 그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뭐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부분을 가지고 똑같은 법률을 똑같은 잣대로 구성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당시 여러 가지 거짓말로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장모가 10원 한 장 남에게 손해준 적 없다.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여사가 4천만 원 손해만 보고 나왔다. 지금 그것이 23억 원의 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얼마든지 기소되고 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사 대표도 법인과 같은 구조입니다. 당대표도 네. 당과 지금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당에서 대선 후보로 내세웠지만 네. 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라고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회사의 대표와 법인 간의 관계가 지금 당대표와 대선 후보와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법리적인 논리 구조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위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반환하라고 하면 뭐 위헌 법률 제청이라도 해서 네. 어쨌든 시간은 좀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참가를 얘기하는데 뭐 우리도 관계자니까 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 게 형사소송에서 무슨 참가를 한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나중에 반환의 문제가 되면 그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당사자로 나서서 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이 참 아쉽긴 한데 일단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기업과 정당의 구조를 똑같이 보는 자체가 저는 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공직선거법 122조의 2를 보면 선거비용 보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후보자가 추천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도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에게 그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차후에 뭐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의 기직 사유가 있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뭐 이것은 나중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 민주당의 일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후보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참가를 왜 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요. 네. 형사소송에서는 참가라는 게 없고 민사에 있다는 결국은 거죠? 나중에 소송 비용 반환의 문제가 되면 그건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당사자로서 싸워야 될 문제인데 뭐 참가하고 말게 없죠. 당사자인데. 선후 말씀을 드리는 관계가 겁니다. 일단은 이제 당비를 납부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대처해야 된다 이 주장이신 거죠. 제가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구상권인데요. 민주당이 만약에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산이 얼마라도 있으면 그 부분에서 회수를 해서 손해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당비로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보태준다? 당에 지금 큰 손해를 끼치게 된 그런 인물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못할 망정 오히려 변호사비를 대납을 해줍니까? 이런 것은 사실 민주당에서요. 검토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당비 내는 많은 권리당원들도요. 이 방송 보시면서 아니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줘야 되냐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자가 추천 정당이라니까요. 대통령 선거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출한 후보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고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1심 선고가 하나 더 예고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어제 또 기소가 되면서 지금 뭔가 정치적 지형이 민주당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당정 갈등도 있었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갈등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는데 이 위기가 조금 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요즘 정치권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지적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의 반사 이익을 누릴 생각만 하지 말고 그동안에 쇄신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쇄신도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 최고위원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당내 분위기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네. 변화 쇄신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이미 했고 생각해 보면 여러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우리도 할 것을 하지만 대통령실에도 여러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러 약속들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당에서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변화와 쇄신을 지켜보고 그 시간을 주는 것이고요. 네. 그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동안 흩어졌던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야당과 이제 싸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변화와 쇄신이 이제 뭐 안 할 것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당장 어제 또 민생경제 특위를 발족해서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민생을 챙겨 나가겠다고 하는 발표도 했고요. 앞으로 계속 민생을 챙기면서 변화와 쇄신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변화의 쇄신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지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으로 잘 이번에 특검법에 협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